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 6급 7강입니다. 약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 한자에는 약이라는 뜻도 있고 또 약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 이렇게 훈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 구조는 이렇죠.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풀초입니다. 풀초인데 다른 한자와 합해져서 그 한자의 맨 위로 갈 때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럴 때는 또 초두라고도 하지요. 근데 이 한자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렇죠. 자, 이렇습니다. 풀초에 이 한자는 한번 공부하신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풍류악, 또 좋아요, 또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즐거울 락 이런 뜻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즐거울 락으로 하겠습니다. 즐거울 락 그렇게 해야 설명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즐거울 락 이제 한번 보시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기 이 부분은 이게 작을 요자입니다. 작을 요인데 여기에서는 작은 북이라고 한다. 그때 한번 공부를 하셔서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여기 이 흰백자는 흰백은 큰 북이라고 말씀드렸죠. 큰 북. 또 여기 이 작을 요도 마찬가지로 작은 북이 되겠죠. 여기도 작은 북이 되겠습니다. 작은 북. 그 다음에 나무목 여기는 악기의 받침대가 되는 것입니다. 악기의 받침대.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악기 받침대에다가 작은 북 하나, 둘, 큰 북 하나. 그러면 지금 악기를 3개를 올려놨어요. 근데 여기서 꼭 악기를 3개 올려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개의 악기를 올려놓고 혼자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텔레비나 이런 데서 그 드럼 연주하는 거 보셨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상당히 즐겁겠죠? 그래서 즐겁다, 즐기다, 또 뭐 음악이다, 풍류다 이런 뜻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풀이 들어갔어요. 풀초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풀초입니다. 풀초가 들어갔는데 이 풀이 어떤 풀입니까?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풀이에요. 인간에게 좋은 풀. 그래서 약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약자와 합해져서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한자어를 생각해 보시면 한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약이라고 하면은 한나라 그 한자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나라 한자예요. 그래서 나라 한 다음에 또 약 그래서 한약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한약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약국은 드물어서 잘 모르시죠? 한약국도 있고 한의원도 있어요. 거기에서 지은 약을 한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풀고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노풀고는 높다는 뜻도 있고 또 뽐낸다는 뜻도 있어요. 뽐낸다. 여러분들 혹시 누구 뭐가 좀 어쩐다고 해서 잘났다고 기고만장한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누구 기고만장한다 그럴 때 이 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높을 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을 고자는 높은 집을 이야기해요. 높은 집을 이야기하는데 또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문 위에 있는 누각이라든가 이런 높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높을 고자에서 딱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높을 고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높을 고자가 다른 한자하고 합해져 가지고 합체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체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런 자가 있지요. 이런 자. 이런 자가 있는데 이 자는 이 높을 고하고 이 장정정하고 합해서 된 한자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 입부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입부자가 생략. 그래서 높을 고자는 다른 한자하고 합해가지고 또 다른 한자를 만드는 경우에는 안에 있는 입부자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또 집당자를 보시겠습니다. 집당. 집. 그런데 이제 이 한자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한자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윗부분이 이렇게 생겼죠? 빨리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는 흑토지요. 흑토. 또 여기는 높을상이 되겠습니다. 높을상. 또 높일상도 돼요. 높을상, 높일상.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집을 어디다가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어디다가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흙 위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흙 위에다가 집을 높게 짓는 거죠. 말하자면 흙을 토대로 해가지고 높게 짓는다. 그게 집당이다. 그러면 이제 당자가 들어가는 한자 낱말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식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당, 여러분들 식당 잘 아시죠? 밥 먹는 집, 밥 파는 집, 그게 식당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또 이번에는 이제 이 표을발로 가겠습니다. 표을발. 이거는 표을발이라고도 여기는 뜻이 아주 많아요. 표을발, 표다, 뭐 비로소,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뭐 나가다, 열리다, 일으키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한자에는 뜻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한자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 활궁자 보이나요? 여기 활궁.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런 한자가 보이죠? 이거는 이거 글자가 좀 이상하게 되네요. 이거는 밟을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밟을발. 그런데 또 풀을 밟는다 그런 뜻도 있대요. 밟을발. 어쩔 때 밟으냐? 그냥 막 밟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힘을 쓰게 되면은 발에다가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밟을 발 그런 뜻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어디에 보면은 또 풀 밟을 발 그런 뜻도 있는데 풀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쓰게 되면은 발에다가 힘을 주게 되니까 또 풀을 뭉개고 밟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앞에 활자하고 연관을 시켜서 보면 활을 쏠 때는 발을 땅에다 딱 딛고 힘을 쓰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활이 나가겠죠. 활이 어떻게 나갑니까? 활이 펴져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활이 펴야 나가게 되니까 나가다 그런 뜻도 있고 여기 보시면 또 일으킨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불이 일어났는가 어디에서 맨 먼저 불이 생겼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뉴스에 보면은 뭐 소방 당국과 경찰 당국이 발화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발화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발화 이 별발이 들어간 한자 낱말 발화 일으킬 발 불화 그러면은 불이 맨 먼저 일어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뜰 정자로 가시겠습니다. 여기는 뜰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조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조정, 뜰정, 조정정. 뜰이 뭔가요? 여러분들 그 뜰 생각해 보셨나요? 알 것 같아도 몰라요. 근데 저도 얼마 전까지 몰랐는데 안지가 얼마인데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뜰이 마당이더라고요. 마당. 마당이 뜰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조정 마당 뭐예요? 뜰정이죠. 이 뜰정은 구조가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가 지범이죠. 지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아주 조심하셔야 될 이거는 저도 빨리 잘 안 돼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건데 이게 조정정자입니다. 조정정. 저도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집은 다 아실 거고 조정은 옛날에 임금께서 나라의 정치를 집행하던 곳이 조정이에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 정치를 어디서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하셨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옛날로 말하자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꼭 이자예요, 이자.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높일 정, 빼어날 정 그런 뜻이 있어요. 높일 정, 빼어날 정, 빼어나다, 빼어나다, 높일 정, 빼어날 정, 빼어나다, 뛰어나다 그런 뜻이 아닌가요? 빼어나다, 뛰어나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책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책이 많죠. 여기가 이렇게 한 가운데가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길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한 가운데 여기가 짧게 돼야 돼요. 짧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를 길게 해 놓으면 이게 아홉째 천간임이요. 아홉째 천간임 또는 여기에는 간살임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가운데 여기를 길게 쓰고 여기를 짧게 써야 되는데 그 반대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도 활자 문제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이런 글자예요. 흑토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삐침이에요. 흑토의 삐침. 흑토 삐침. 흑토의 삐침별.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땅 위에서 이렇게 발꿈치를 살짝 들고 높이 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뜻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조정정과 아셨고 또 무엇을 아셨습니까? 또 뜰정도 아셨고 이제는 여기에 들어간 한자 단어 가정이 있죠. 집과 뜰정.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글명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글명.
밝을명 여기에는 밝다, 희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밝다, 희다 또 뭐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 여기. 깨끗하다, 밝다, 희다, 깨끗하다. 명, 밝을 명, 깨끗할 명, 힐명, 나타날 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구조는 이거죠. 뭐 잘 아시죠? 자, 또 뭐가 있으면 약간 띄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해일인데 여기에서는 또 뜻이 해가 아니고 창으로 쓰였다고 해요. 창. 창문 아시죠? 창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달을 그러니까 달이에요. 달.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창문 위로 달이 비치니 밝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가 이제 창문으로 뜻으로 쓰였으니까 창문 위로 달이 비치니 밝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더한 걸로 봐서 해와 달이 함께 있으니 밝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한자 해석은 뭐 똑같이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각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꼭 뭐가 옳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자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밝은 명제가 들어간 한자 낱말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청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청명. 청명이 무슨 뜻인가요? 청명. 맑을 청, 밝을 명. 맑고, 밝고, 깨끗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밝고, 깨끗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